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네, 저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제 나폴레옹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 나폴레옹 또 발표가 나왔을 때 일단 감독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고 우리의 명장. 또 뭐 배우는 뭐 조커, 호아킨 피닉스. 네. 명 감독의 명배우가 명배우.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봐줘야 해. 네, 감독과 배우만으로 일단 이목을 끌고 게다가 나폴레옹이란 또 인물이 그렇죠. 또 흥미로운 그 지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 명장과 명배우의 나폴레옹 전기 영화인가.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나가나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런 전투신이 불보듯 뻔하게 나올 것과 그 다음에 영웅의 대서사 이런 거라면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렇지.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뭔가 이 거대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네. 딱 연상되면서 난 기대를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봉하기 전에도 그 이제 이미 해외에서 평가들이 썩 그닥 좋지 않은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지? 약간 이게 왜 평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이 감독의 이 배우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봤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좀 저는 뭐 그냥 이것도 그냥 전 소소합니다. 그냥 소소한데 근데 이제 내가 기대한 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아무튼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나폴레옹 일단은 또 이제 그 처음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이제 마지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겁니다. 일단 이거 혹시 나폴레옹 깔라고 만든 영화인가 약간. 영국 감독이 이 프랑스인들 니네 엿 한번 먹어봐. 나폴레옹을 좀 희화화하려고 만든 건가.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애매해. 그러니까 난 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폴레옹을 까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희화화하기 위해서만은 또 만들었을 리는 없고. 만든 것 같지는 사실은. 않거든 솔직히. 대충 어떤 지점에서 나폴레옹이 좀 약간 찌질하고 되게 허둥지둥하거나 좀 모냥 빠지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고 솔직히. 사실은 그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생애보다는 개인사에 조금 더 네. 비중을 많이 두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폴레옹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은 그냥 다 그건 일단 제놓고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보니까는 영웅 같지 않고 되게 찌질한 보통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자면 인간 나폴레옹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나폴레옹 병신 약간 그렇죠.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뭐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를 이제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요번 주에 좀 이것저것 많이 이제 주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와 실제 역사에 좀 뭐 비교하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이 영화에서 그 히로인이 나오죠. 조세핀. 네. 조세핀 이제 바네사 커비 그 미션 임파서블 요번 데드 레코닝에서도 이제 그 화이트 위도우로 나왔었던 그 배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제핀과의 약간 사랑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나폴레옹이 한 여자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었구나.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바로 실제 역사를 조금 알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여기서는 되게 한 여자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표현돼 있어서. 네, 이 영화가 그리고 조제핀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이제 좀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없었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이제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조제핀과의 사랑만 중점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나마 중후반부쯤에 이제 조제핀이 아들을 못 낳아서 또 이제 조제핀의 행실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좀 어린 공주를 네. 들여가지고 이제 그 아마 마리아 루이지인가 그 이제 공주를 이제 세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는 나폴레옹의 그 연애사가 애초에 조제핀을 만나기 전에도 결혼을 한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이제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화는 그 나폴레옹의 치부들을 덜 드러냈거든. 되게 좀 순진한 게 나와가지고. 네. 왜냐면 여기서 조세핀하고 사귀어가지고 처음에 일 치르고 하는 것들도 뭔가 약간 되게 수총각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가지고 네. 나폴레옹이 이렇게 순진한 인물이었었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그런 시점으로 보면은
나폴레옹 깐 거 아니야. 나폴레옹 그 커버 쳐줬어 오히려. 그러게. 왜냐면은 애초에 그 첫 번째 부인이 그 조제핀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부인이 이제 그 데지레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조금 거시기한 게 원래는 자기 형이 좋아하던 여자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이제 형이랑 사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니까 이제 내 동생이야 소개해줬어. 근데 이 동생 놈이 데지레를 보고서 씨 나도 나 저 여자 너무 좋은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데지레한테. 그래서 오히려 되게 웃긴 게 나폴레옹이 이제 데지레를 사랑하게 된 다음에 우리 자기 형한테 형 데지레도 이쁜데 그 데지레 언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언니 쪽으로 슥 보내고. 그래서 굳이 형 너 아닌가? 그런가? 언니가 더 이쁜가? 이러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용했어. 강조했어. 언니랑 사귀라고. 사랑해도 전략가였네. 형은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사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동생이야. 전략가네. 그래서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형의 여자였는데 그것도 굳이 어거지로 지 여자로 만든 거 따지면은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뭐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리고 나폴레옹이 일단은 그 보면은 인생이 군인이고 전쟁터 원정을 많이 나가니까 사실 누군가 결혼하거나 사귀어도 그렇죠. 네,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있는데 당연히 또 이제 정작 그렇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자기 형 그렇게 연맥이면서까지 그렇게 해놓고서도 막상 또 결혼하고 나서 막 그 멀리 나가 있으니까 또 잊었어. 마음이 식었어. 그러던 중에 조제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조제핀이라는 여자가 원래도 이제 그 화류계 같이 아니면 좀 화류계 사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여자도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예. 영화에서도 보면 사실은 나폴레옹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뭔가 맞아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처럼 표현되죠. 그렇죠. 실제로도 이용해 먹었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막 어떤 좀 상류층을 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좀 꽃뱀과야 약간 꽃뱀과 여자인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이 집도 좀 이제 나이 먹으면 못하니까 이제 뭔가 자기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케어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남자를 이제 봉을 찾아서 이제 그러던 중에 나폴레옹이 눈에 띈 거야. 봉을 잡았네. 네, 그 봉을 잡은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약간 오히려 나폴레옹이 약간 첫눈에 반한 것처럼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물론 이제 뭐 나폴레옹도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을 느꼈겠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조제핀 쪽이 더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이제 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을 확률이 사실은 더 높지. 네, 그 당시 때 합니다. 지위를 보면. 사실 이 영화도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결혼한 날 다른 남자랑 되게 눈빛 교환하면서 그러고 있잖아. 나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오늘 결혼해놓고선 지금 이 바람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이제 나폴레옹의 눈빛이라던가. 근데 나중에도 사실 부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아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약간 조금 사실 그 조제핀과 나폴레옹이 약간 좀 변태같이 좀 나오는 게 좀 있지. 약간 신문 기사를 보고서 바람 사실 알고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처음엔 난리치잖아요. 난리 쳐놓고 갑자기 무슨 약간 뭔가 이 매저키스트 마냥 처음에는 막 그 마누라 쫓아낼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줘 막 하면서 뭐 나폴레옹이 약간 원래 좀 그랬나? 약간 그래서 뭔가 조제핀의 뭐 그 마성의 매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마성의 여자처럼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완전히 자기한테 빠져서 그 인생을 이제 송두리한테 자기한테 걸고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대사를 강요하는 거에 나오는데 실제로 조세핀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그만큼 마성의 여자는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파본 파탈이라서 많은 남자들을 후리고 다니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폴레 봉이 된 건데. 나폴레 봉. 아마 황제를 잡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최고로 봉을 잡은 거긴. 물론 이제 그때는 황제 될 줄은 몰랐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나가는 구인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렇죠. 황제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인 인생은 어쨌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약간 그런 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었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영화도 생략된 여인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사처럼 이렇게 바람을 쉽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바람 핀 이후로
급속하게 마음이 식습니다. 짜게 나폴레옹이. 그래서 조제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막 영화에서처럼 막 그 절절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는 감히 바람을 피워 나도 앞으로 방탕한 성생활을 하겠다. 삐뚤어질 때다. 결심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막 되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기로 맹세를 했대 스스로가. 아하.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맞바람 경쟁으로. 네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이집트 원정 갔을 때도 이집트 여자들 막 9명 불러가지고 이제 했대.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건 또 자기 취향이 아니었대. 그래서 그냥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이래서 그냥 이제 다 돌려보냈다 그냥.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약간 내가 그 첫 번째 부인 그것도 형의 여자를 뺏었잖아. 그래서 이거 약간 나폴레옹은 임자 있는 여자만 좋아하나 싶은 또 이런데. 약간 승부욕, 성취, 아니 그 뭐 투쟁, 약간 이런 거? 그 아니 유독 약간 임자 있는 여자만 뺏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의 여자를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부하를 딴 데로 그 보내버리고 지가 이제 그 여자를 취하려고. 어떤 그런 일화들이 나폴레옹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시기도 옛날 이건희와 그렇지. 근데 뭐 옛날에 그리고 그런 또 전투를 하던 그 용병 같은 그 떠돌아다니는 군인의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쨌든 부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뭐 외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아마 뭐 부인도 알고 모든 사람들 다 아는 사실 뭐 그런 상황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쨌든 나폴레옹이 되게 어쨌든 뭔가 순정파로 영화에서는 그렇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제핀만 뭔가 결국 내 마음속엔 조제핀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실제로도 말년에 죽기 전에 조제핀 이름을 언급을 했고 아 역시 나에겐 조제핀이 진정한 사랑이었어라고 이제 뭐 그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나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그 좀 이제 말년에 우울했으니까 결국 되돌아보니 네. 그래도 조세핀이 최고였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제핀이랑 있을 때가 자기도 제일 잘 나갈 때 이제 황금기였을 때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난 싶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는 뭔가 한 여자만 바라봤고 평생을 그 여자만을 위해서 이제 뭔가 살았었던 사람처럼 묘사돼 있어가지고 네. 뭔가 실제 나폴레옹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 나폴레옹 얘기를 좀 훑어본 결과 사실 이 영화만 보고서 나폴레옹이란 그 인물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거는 너무 섣부른 이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이 영화는 사실 나폴레옹은 진짜 대단한 인간은 맞아 솔직히 그 전적을 보면은 네. 정말 이 사람은 무쌍을 찍었고 실제 무쌍이었고 그렇죠 실제로 엄청난 그 전략가였고 지휘관이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애매한 게 개인의 생활이었으면 더 약간 솔직하게 나폴레옹의 약간 그런 심경이라던가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서는 그게 단순한 순정파로 나오지만 조금 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채로운 그런 사생활들을 얘기를 해주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런 거 사생활은 두고 이 사람은 전략가로 이만큼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라는 그 전장에서의 약간 좀 그런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랬는데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 네. 왜냐면 매력도가 인간적으로 아,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이만큼 좋아해. 대단한 수정파였어라고 뭐 매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 되게 찌질한 인간이었네. 여자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전장에서도 딱히 전투씬은 굉장히 이제 뭐 박진감 넘치고 그런 스펙타클하긴 해. 씬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지휘관으로서 이게 뭐 엄청난 전략을 짜서 이기고 뭐 약간 옛날에 무슨 뭐 공명이 무슨 뭘 해서 이렇게 그렇지. 되고 뭐 이순신 장군이 뭘 해서 이렇게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지략과 전략으로 무슨 타개하고 이런 게 안 대승리를 나오고 거뒀다 뭐 이런 게 안 나와. 그런 게 안 나오고 여기 그냥 대포만 쓰고 팡팡 터지고 앞에 그냥 보병들은 다 그냥 방패막이에 그냥 다 쓰러져 죽고 아 이거 좀 영화의 전투 장면도 좀 장면 자체는 스펙타클한데 그 전투의 내용이 좀 너무 허무하게 막 그냥 끝나버려서 이게 좀 보고 나면은 아 이게 전투가 막 엄청 막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인물사로 치기에도 뭐 딱히 뭐 와닿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화는 엄청 긴데 그렇지 또 길지 또. 이게 좀 저는 보고 사니까는 좀 이상한데 영화가?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인간 나폴레옹에 집중하려면은 그건 뭐 그 사랑 얘기만 집중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군인 아니면 지휘관 천재 지휘관으로서 그 전투에 집중하던가. 그러니까 전투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성 그것도 애매하고 뭐 이거 대체 그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나폴레옹의 어떤 딱 그 부각시킬 점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거울로 딱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애매모호한 그냥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캐릭터가 사실은 뭐 강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섬세한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섬세함을 아름답게 드러내서 매력도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인간적인 그런 매력은 착한 거 순수한 거 이런 거 없어. 진짜로 냉철하고 냉혈한 지휘관이었을 뿐이었어. 진짜로 사이코패스 같은 진짜로 철두철미한 인간이었다라고 부각시키든지 뭐라도 주인공의 매력이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이렇게 뭔가 흡입력 있게 매력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멋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되게 착한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약간 바보 같은 느낌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진짜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뭐야 진짜 나폴레옹 중신이었어? 이런 느낌만 들어가지고 보고 나면은 아니 이럴 거면 나폴레옹을 왜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렇게 무슨 반프 동맹 4차까지 다 깨부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전투 장면이 너무 그 대포 일변도로 그냥 대포만 쏘면 다 해결되는 걸로 다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약간 대포 짱짱맨인가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바로 뭐지 뭐 대포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왜냐면 영화만 보면 이럴 거면은 앞에 냅두고 그냥 대포만 더 몇 대 뒤쪽에다가 더 깔아놓으면은 그냥 대포만 쏴서 그냥 박살내면 이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폴레옹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영화만 보고서는 아 뭐 나폴레옹 대포만 써도 다 이겼네. 그치. 그렇게 맞아. 대포 쓰면 무조건 다 해결되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 그 전투신이. 그러니까는 보병 기병은 다 딱가리고 뒤쪽에서 무조건 대포로 갈겨야만 이길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놔서. 대포만 쓰면 다 이길 수 있다. 네. 초반에도 그 영국군 상대로 그 이제 공성전 할 때 싸우는 장면도 보면 이제 나폴레옹이 되게 약간 쫄보같이 그치. 뭐 겁먹어가지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에 좀 되게 모냥 빠지는 식으로 묘사를 해놨어. 맞아요. 그래서 최초에 그 전투할 때도 뭔가 저 허둥지둥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자빠지고 뭔가 우스꽝스럽게 슬랩스틱 코미디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나폴레옹이 무슨 어떤 진짜 무쌍 찍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업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진짜 무슨 행동만 보면 쫄병처럼 막 그렇게 쫄아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고. 왜냐면 그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나폴레옹이 좀 희화화된 측면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중간에 그 궁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도망치듯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되게 나는 나폴레옹은 엄청 그 결단력 있고 당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둥지둥하면서 나와서 막 넘어지고 거기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나폴레옹을 아니면은 감독 자체는 나폴레옹이 사실은 쫄보였다. 거의 많은 인간이었는데 머리가 좋아서 무슨 뭐 전투에서는 지략가로 승리를 했다라고 뭐 본인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물 자체로는 결코 그런 강인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진짜 의도가 있나 싶어가지고 난 약간. 의도가 없지는 않은 것 리들리 같아. 스콧 감독이 나폴레옹을 싫어했나 약간 생각이. 했는데 싫어할 수는 있지만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또 어렵게 돈을 들어가면서 영화를 찍어가면서 까지 나폴레옹을 이렇게 까야 하는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여기서 보면 나폴레옹의 개인 전투력이 개인의 능력치는 되게 낮은 것처럼 나와서 네, 되게 그 개인의 무력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뭐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본인의 약간 능력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당이야, 그냥 허당 나폴레옹이야 그냥. 허당으로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허당인데 전투씬이 굉장히 그 축소되고 비중이 적다 네. 보니까는 그냥 허당인 허둥지둥하는 그런 인물로만 비춰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좀 이제 나폴레옹의 무슨 뭐 인생이나 전기 영화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감독의 의도가 있다면은 약간 일부러 나폴레옹이 잘하는 거는 되게 축소시킨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맞아요. 나폴레옹의 정말 그 화려하고 혁혁한 그 전공이 장난이 아니고 솔직히 진짜 그 혁명기 때부터
마지막에 자기가 몰락하기 그 직전까지도 워털루 전쟁까지도 되게 나폴레옹은 무쌍 찍은 게 맞고 나폴레옹이 왜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그렇죠. 위인인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유럽 전체를 상대로 맞짱 뜬 게 진짜 대단해 진짜로. 지금의 이제 유럽의 최고의 국가인 프랑스의 위치가 있는 것도 나폴레옹 덕에 사실은 맞아요, 뭐 예. 지금도 그리고 어쨌든 뭐 나폴레옹이 뭐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 상대로 그렇게 활약한 게 결과적으로 지금 약간 서양의 어떤 근대 사회의 그 기틀을 말했단 말이야. 왜냐면 프랑스 혁명의 어쨌든 그 기반이 애초에 전 유럽이 그렇게 프랑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저놈들 왕 목을 댕공한 저 나쁜 놈들 쟤들 냅두면은 우리도 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프랑스를 죽이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나폴레옹이란 그 정도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안 먹히고 오히려 다 유럽을 한때나마 지배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덕에 다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이 다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차근차근 왕정은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고 뭔가 좀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너무 이제 이 영화만 봐가지고는 나폴레옹은 그냥 누가 그 중신이었잖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이 영화 투자 자본을 영국에서 냈나? 도대체 왜 이런 영화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네. 뭔가 어떤 요부에 홀려서 그냥 정신 못 차리던 그냥 찌질한 장군이었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 영화만 봐가지고는 네. 그래서 혹시 그걸 노린 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전장에서의 약간 스펙타클한 그런 몇몇 장면들을 빼고는 영화 자체로는 좀 별론데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감독과 배우의 이름값에 내가 기대한 거에 비하면은 좀 실망스럽지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약간 최근에 봤었던 무슨 되게 허접한 영화도 봤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프레디의 비자카기도 그러니까 봤고 결국 보셨군요. 뭐 여기교도 보고 뭐 톡투미 여기교.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어쨌든 나온 것들 별걸 다 봤는데 그 영화들보다도 더 약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톡투미가 더 나아. 나폴레옹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훨씬 낫죠. 이거 볼 시간 있으면 톡투비 2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약간 이 화면 톤 자체가 좀 칙칙해. 네. 어두워. 그리고 네. 특히 그 전장 장면이 왜 이렇게 약간 푸른 톤에 네. 무슨 뭐 새벽에 싸우든지 되게 좀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트레일러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약간 이 톤이 나폴레옹을 딱 주인공으로 약간 좀 느와르물처럼 표현을 했을래나 그랬는데 전혀 아니지. 톤만 칙칙하고 네. 내용은 그냥 나폴레옹 바보라서 나폴레옹 바보. 어. 특히 또 좀 이게 기니까 물론 졸진 않았는데 되게 잠자기 좋은 톤이더라고. 되게. 너무 그 전쟁할 때 이렇게 어두컴컴하니까 눈 감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대로 좀 자고 일어나고 싶다. 그날 약간 좀 피곤했는데 왜 이렇게 유독 이게 잠 자기에 되게 딱 최적화된 그 조명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쟁 장면인데 되게 한숨 자고 싶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독과 이 배우가 도대체 이 두 명 다 약간 이 프랑스랑 나폴레옹에 대한 안 좋은 약간 이런 걸 갖고 있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런 영화가 나온 건가? 저는 지금도 되게 궁금합니다. 리들리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또 따지면은 이것도 이제 뭐 나는 외국인이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또 프랑스를 주제로 하고 이제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인물을 주제로 하는 건데 게다가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가 다른 유럽들 상대로 맞짱 뜬 그런 그렇죠.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다 대사가 영어란 말이야. 그거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럼 이거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진짜 이상할 것 같아. 특히 프랑스인들 내가 알기로는 되게 그 자기네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언어, 문화, 자부심 열나 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인터넷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이걸 만약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순신 영화가 있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도 좀 느낌이 좀 그럴 것 같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사람들은 확실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저도 처음에 보는데
영어가 조금 나올 때 상대방이 다른 국가랑 얘기할 때 뭐 영어로 얘기할 수도 있겠거니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얘기해서 이거 프랑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이면은 다 뭐 영어 쓰는 그렇지. 게 좀 익숙하니까는 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 네. 바로 옆 나라 영국 프랑스인데 우리나라 거 찍으면서 일본어로 계속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프랑스 배우를 섭외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로 이 나폴레옹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정확히 얘기하면 프랑스에서 그냥 나폴레옹 영화 찍은 게 맞지 따지면.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조제핀이 아들 못 낳아가지고 이제 세장가 들 때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 공주가 처음부터 되게 호감을 표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처음엔 공주가 나폴레옹 극혐했대 원래. 한 20살 차이는 났겠는데? 네. 더 났을 수도 있겠는데? 더 낫지. 아니 공주는 10대였어요. 10대였고 나폴레옹 황제가 됐을 때 35인가 네. 뭐 30대 중후반 정도였을 텐데 그러면은 20년 차이도 더 났겠네. 네.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그 다른 뭐 신하인가 그 사람이 하지만 공주님은 이제 겨우 15살이 되니까 나폴레옹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약간 뭐 약간 아들을 낳겠다는 핑계로 약간 이거 그치. 자기 사심 채우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공주가 초반에는 뭐 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곁에 가고 싶지도 않다. 소름이 끼친다 막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지나서 이제 나폴레옹 되게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영화에서 보자마자 막 되게 호감을 표하는데 실제로는 한동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좀 사랑하게 됐다고. 그렇다. 정작 처음에는 조제핀이 이제 나폴레옹을 봉으로만 받고 사랑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제 되고 나서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제핀이 나폴레옹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근데 반대로 나폴레옹은 점점 조제핀 별로 이렇게 질렸어.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나는 좀 이게 마지막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 싶었던 게 왜냐면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 유배를 가잖아요 원래. 유배를 가는데 이제 유배 가기 전에 그 영국 뭐 배 같은데 그 배에서 이제 그 사관 생도들이 오히려 나폴레옹 되게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게다가 또 막 생도들이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래도 또 저런 장면 넣은 거 보면은 또 완전 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나폴레옹의 대단함을 또 그 장면에서 보여주긴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뭐 병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되게 바보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아마 실제로는 그게 원래 바람 핀 이후에 조제핀이 열나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영화에서는 되게 조제핀이 그렇게 약간 좀 기분은 나빠도 뭔가 자기 그냥 굴욕 감내하고 이혼해주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혼 안 하려고 연락 꼼수 막 맨날 기절하는 척하고 나 당신 이혼하면 나 못 살아 이러면서 막 쓰러지는 척하고 막 계속 그랬대 그냥. 들어두었구나. 네, 계속 막 그 절대 이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렇다. 네, 안 돼가지고 한 거.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그냥 에이 내가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조제핀을 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좀 올려쳐준 느낌이 좀 있으니까 판무파탈. 약간 조금 미화해준 느낌. 네, 미화해줬지 솔직히. 그러네. 사실은 그 마지막 전투도 되게 나폴레옹이 호락호락하게 진 건 아닌데 약간 막판에 이제 운이 이제 다 해가지고 안 따라줘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이란 데로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냥 여생을 마쳤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꼬마들이 특이하게 여자 꼬마들이 칼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나뭇가지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걔네가 막 이제 놀고 있는데 나폴레옹 마치 그 꼰대처럼 약간 하레비가 왕년에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 러시아 이제 그 원정 갔을 때 그래서 그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사실은 이제 그게 일부러 그 기만 전술처럼 연맥이는 식으로 이제 다 이미 그 왕족들이 모스크바를 비우고 이제 피신은 한 거였는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뭔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도시가 너 이거 갖고 싶어? 너 먹어? 하고 그냥 도시를 텅 비워버렸죠 그냥 다. 역전술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게다가 또 그거 일부러 러시아 측에서 좀 불을 질렀죠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그건데 마치 이제 또 그 꼬마들 상대로
또 나폴레옹은 그거를 자기가 마치 자기 업적인 것처럼 이제 또 내가 러시아 가가지고 모스크바를 불태웠었지 막 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장면 보면 또 매기는 것 같고. 왕년의 그런 뉘앙스로 내는데 그 꼬마애가 바로 그거 러시아가 그냥 러시아 측에서 자기들이 불태웠다던데요? 이러니까는 뭔가 가서 놀아라 이제 약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그래서 또 이거 막판에 보면 막판까지 끝까지 약간 또 중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약간 중심 맞는 거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나폴레옹이 좀 이 그 감독과 배우의 이름값을 기대한 것 치고는 조금 애매하더라고. 저는 되게. 기대 대비로 보면은 실망감은 올해 최고. 이게 최고였습니다. 실망 올해 최고. 네, 올해 최고. 그냥 뭐 배우 본인으로서는 이제 로마 황제도 한번 해보고 그 프랑스 황제도 한번 해보고 뭐 그 정도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순기능은 그냥 나폴레옹이란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이 되는 그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 영화가 나오니까 이제 나폴레옹에 관련된 그런 지식 관련 이제 유튜버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게. 나도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오늘 주소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역사 상식이 좀 늘었어.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된 덕분에 나폴레옹에 대한 관심이 잠깐 좀 이렇게 돼서 그러네. 나폴레옹의 실제 생애도 좀 훑어보고 나폴레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제 계기를 준다. 예. 뭐 서울에 보면 요즘에 핫하니까 다 전두환이 어땠는지 뭐 12.12가 어땠는지 다 이게 실제 막 옛날 그 인터뷰 영상이나 다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이 영화 자체로는 별로지만 나폴레옹을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다. 그러네.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나폴레옹의 이 뭐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 시간에 약간 그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지 혹은 옛날에 그런 책자라든지 자료를 살짝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폴레옹 실제 그냥 생애를 한번 훑어보세요. 네. 그냥 뭐 굳이 영화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실제 나폴레옹 얘기를 찾아보는 게 난 더 재밌었어. 오히려. 그렇습니다. 재미는 오히려 네. 영화보다. 그렇지. 재미는 실제 나폴레옹의 그 행적이라던가 생애를 찾아보는 편이 훨씬 재밌습니다. 네, 나폴레옹에서 진짜 재밌어요. 되게 그거. 그 반프 동맹이랑 싸우는 얘기 되게 재밌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유튜브 채널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제 최소한의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상의 좀 상식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영화보다 더 재밌더라. 맞아. 흥미진진해 진짜.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No doubt you'll send the chaos in the streets. We must make an example, or France will fall. I promise you brilliant successes. Everyone around here. What is this costume you have on? This is my uniform. What is your name? Napoleon. As the course of my life just changed. Napoleon. I'm destined for greatness. But those in power will only see me as a sword. I suggest you take the throne as a king. Shall we vote? This vermin has held the world hostage. You think you're great. You are nothing without me. All of Europe is uniting forces against me. What's the outcome of this if you don't succeed? I'm the first to admit when I make a mistake. I simply never do.